자, 뭐가 들어간다고요? 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자, 이 몰이라는 거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얼만큼의 묶음을 갖다가 1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갖다가 모아놓으면 이걸 갖다가 몇 몰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1몰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개수의 개념인 거지, 그치? 오케이? 묶음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이라는 것 자체를 뭐의 단위다? 묶음의 단위다. 연필 한 타스의 12자루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헷갈릴 만한 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일몰하고 분자일몰하고 구분해 줄 줄만 아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수소 원자라는 새끼가 1몰이 있다라는 얘기는 수소 원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너희들이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야. NH3 분자가 몇 몰이 있다? 2몰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NH3 분자 몇 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2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무슨 얘기야? NH3 통째로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요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속에는 질소 원자가 몇 몰이 있는 거야? 당연히 2몰이 있는 거겠지, 그치? 이 속에 누구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통째로 이만큼 있는 거지, 그치? 이게 통째로 2개 있는 거니까 수소 원자는 몇 몰이 되는 거야? 6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자일몰과 분자일몰만 살짝 구분해 줄 줄 아시면 개수의 개념에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1몰이 갖는 개수의 의미고요. 자, 두 번째, 1몰이 갖는 두 번째 질량의 의미. 원래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원자량이라는 거는 g을 붙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치?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2야. 12g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이 1몰일만큼에 있을 때는, 1몰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에다가?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야? g을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야.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여도 된다. 무슨 얘기니? 수소 원자가 1g은 아니야. 근데 수소 원자 몇 개를 갖다가 놓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갖다 놓으면 실제로 몇 g이 된다는 얘기야? 1g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원자량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원자 번호에다 대략 얼마를 곱하시면 된다? 2를 곱하면 대략 원자량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화투잖아, 그치? 우리 화원하는 거 아니죠, 그치?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뭐 다 설명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외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NH3라는 아이의 분자량을 구해볼까요? 질소가 몇 번입니까? 7번이죠, 그치? 질소 몇 번? 7번이야. 그러면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 대략 얼마를 곱하면 된다? 2를 곱하면 된다. 그럼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14. 수소의 원자량은 당연히 1. 그러면 14짜리 하나에다가 1짜리 3개 있으니까 NH3의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지, 그치? NH3 1몰이 있을 때가 몇 g인 거야? 17g인 거야. 근데 여기 몇 몰이 있습니까? 2몰이 있죠, 그치? 그러면 NH3 분자 2몰의 질량은 몇 g이 된다는 얘기야? 34g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된다? g을 붙여주면 된다. 그게 몰이 갖는 두 번째 의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부피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1몰이 갖는 개수의 의미, 두 번째는 몰이 갖는 뭐의 의미? 질량의 의미, 세 번째는 몰이 갖는 뭐의 의미? 부피의 의미인데요.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라고 얘기를 한다? 22.4리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1몰이 22.4리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인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새끼들이 뭐일 것? 기체일 것. 기체일 때만 뭐의 1몰의 부피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 18g이 있습니다. 물 18g이 있어요. 물이 뭐야? H2O죠, 그치? 그럼 이 새끼의 분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18이 나오죠. 2 하나에 산소 8번이니까 2 곱해서 16이죠, 그치?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고요. 일자리 2개니까 2.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야. 이 물 18g이면 얼만큼이 되는 거야? 1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의 부피가 22.4리터예요.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물의 상태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꼭 뭐일 때만? 기체일 때만 부피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체라는 아이의 부피는 뭐하고 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 근데 1기압에서도 22.4리터고 2기압에서도 22.4리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걸 정합니다. 오케이? 정해진 온도와 압력에서만 STP라고 얘기를 하죠.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그리고 프레셔. 오케이? 왜 발음이 왜 웃고 그래?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발음은 원어민들도 인정하는 발음이라니까. 안 믿는다. 미국 애들 다 이렇게 발음해.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미국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자, 어쨌든 이 STP를 갖다가 무슨 상태?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준 상태는 언제? 0도씨에 몇 기압? 1기압을 무슨 상태로 정의한다? 표준 상태로 정의한다 라는 얘기야. 앞으로 이 22.4가 나왔을 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아니면 22.4를 함부로 갖다 짱 박으시면 틀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무조건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몰이라는 게 갖는 의미를 그냥 막 설명했어. 화원으로 따지면 한 단원이었었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몰이라는 새끼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몰수를 구하는 공식을 원래는 굳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 왜? 개념 자체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야, 연필 36자루 있댄다. 몇 타스니? 3타스요. 3몰이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숫자가 아름답니 더티하니? 좀 더티하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굳이 예를 들자면 연필 75자루 있어. 그거 몇 몰이니?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안 튀어나온다고. 그냥 좀 생각을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몰수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야. 36자루에 3타스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니? 36 나누기 얼마 한 거야? 12 해준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이 몰수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밑에다가 뭐를 잡아두는 거야? 기준값을 잡아두는 거고요. 위쪽에다가 뭐를 잡아두라는 얘기야? 실제 값을 잡아두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개수의 개념으로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개수의 기준값이 얼마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몇 승? 23승계가 있을 때가 개수의 기준값이지, 그치? 그리고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개수를 넣어주면 몇 몰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3.01 곱하기 10에 25승. 몇 몰이니?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안 떠오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잖아. 설마 밑에 있는 새끼 위로 올리는 거 못하는 건 아니지,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올리면 돼.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질량의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분자량을 써두시고요. 위쪽에다가 뭐를 쓰시면 되는 거야? 실제 질량을 써두시면 되겠지. 연필 한 타스에 10g이야. 30g 있으면 몇 몰? 3몰인 거지, 그치? 오케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를 써주면 되겠니? 세 번째는 부피의 개념이지, 그치? 부피의 기준값이 얼마입니까? 22.4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 부피를 써주면 이게 뭐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야. 이 공식은 사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쉬운 공식이야. 하지만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거 수능 끝까지 가지고 갈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겠지만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 부족해요. 생각하고 풀려면. 그래서 고3 말 때쯤 됐을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외워두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야. 물론 내가 IQ 한 160쯤 된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외워두는 게 좀 편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갑시다. 밀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밀도의 원래 공식은 뭡니까? 밀도의 원래 공식이 뭐야? 뭐분의 뭐? 부피분의 뭐? 질량. 이게 뭐의 원래 공식이야? 밀도의 원래 공식이죠, 그치? 근데
1몰의 부피가 얼마니? 22.4죠. 1몰의 질량은 뭡니까? 분자량이죠. 그죠? 따라서 22.4분의 분자량 해주셔도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고로 밀도와 분자량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비례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분자량이 2배 큰 새끼가 밀도도 몇 배 큰 거야? 2배 큰 거겠지. 밑에가 상수로 픽스돼 있잖아. 22.4라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 두 가지에서 너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22.4가 들어간 새끼야. 이 22.4가 들어간 새끼는 아무 때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새끼가 기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새끼가 있는 공간에 표준 상태인지 표준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일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따를 때다가 이 공식 쓰면 틀립니다. 라는 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여기 몰에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기체분자라는 아이들은 기체라는 아이들은 지금 이 공간에 너희들이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볼 순 없지만 이 교실 안에 기체분자가 많을까 적을까? 많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움직이고 있을까?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치? 그거에 대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기체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써있는데 직선에다가 밑줄을 그려두세요. 자, 기체분자가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실 안에 모든 기체분자는 규칙적이진 않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맘대로 두두두두두두두. 근데 한 번 갈 때는 직선. 뭐 하기 전까지는 충돌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거하고 이어지는 게 어디하고 이어지냐면은 3번하고 이어져요. 기체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 직선 운동한다며. 만약에 인력이 작용을 해봐. 내가 가는 길에 휘어져서 가겠지. 그죠? 인력이라든가 반발력 이런 것들이 모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가정을 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분자가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 기체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실 안에 있는 기체분자가 많이 있겠지, 그치? 이 기체분자를 다 한 컵에다가 모으면 실제로요, 여기 있는 질소와 산소를 다 모으면 여기에 바닥에도 안 들어가요. 바닥도 다 못 채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공간의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란 얘기야? 빈 공간이란 얘기야. 이 존만한 새끼들이 여기를 존나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공간은 다 무슨 공간이란 얘기야? 빈 공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기체 자체의 부피는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라는 얘기야? 기체들이 있는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했고 네 번째, 기체분자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를 다 한 번씩 했으니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 뭐니? 충돌하면서 뭐의 손실이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전혀 없는 충돌을 갖다가 무슨 충돌을 한다? 무슨 충돌이라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없냐면 충돌을 할 때 무조건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지. 이 소리도 뭐야? 에너지죠, 그치? 에너지의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충돌을 하면 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열이 발생하게 돼 있지, 그치? 소리로 나가든 열로 나가든 무조건 충돌을 하면 에너지의 손실이 생겨요. 근데 이 기체분자들이 여기를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면서 충돌을 존나 할 거란 말이야. 벽하고도 충돌하고 지들끼리도 충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면
자, 내가 풍선을 하나 불어놨어요. 풍선을 하나 불어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할 때마다 에너지의 손실이 생겨.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풍선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계속 뜨거워져야 돼. 왜?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풍선 내부의 온도가 점점 뭐 해야 되겠니? 상승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풍선이 온도가 상승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물론 너희들의 귀는 막귀라서 들리지도 않겠지만 어떤 정밀한 음향장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충돌하는 소리를 측정하려고 해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전혀 들리지 않더라 이거야. 그럼 만약에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로 날아간다 쳐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할 때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점점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그럼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점점 느려질까 빨라질까? 느려지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 이 산소 분자들이 막 운동을 하다가 충돌할 때마다 조금씩 느려져. 그러면 언젠가는 이 새끼들의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되고 바닥으로 모기 새끼 날아가는 데다 약 뿌리면 어떻게 되니? 두두두둑 떨어지잖아, 그치? 그것처럼 기체 분자들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져가지고 풍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분자는 무슨 충돌을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가정을 때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라고 써 있어요. 5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온도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온도가 같다면 에너지도 같다는 얘기야. 나하고 체형만이 있어. 둘의 에너지가 같아. 그럼 나는 가벼우니까 빨리 뛸 수 있겠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근데 체형만은 무거우니까 같은 에너지를 줘도 걸어 다니겠지. 그치? 맞아요? 온도가 같다면 속도가 같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뭐가 같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야. 온도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습니다. 오케이? 마티즈하고 덤프트럭에 같은 에너지를 가하면 마티즈는 쌩 하고 가겠지만 덤프트럭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력도 조금 작용하고요. 반발력도 조금 작용하고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체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가정을 때려버리는 거야? 이상기체다라고 가정을 때려버리는 거고 요 기체분자 운동론을 모두 만족하는 기체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기체라고 한다?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에 관련된 모든 법칙은 기체가 무슨 기체라는 가정하에 이상기체다라는 가정하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일의 법칙이니 샤를의 법칙이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 해가지고 주룩주룩 나올 텐데 그 전에 먼저 15페이지를 먼저 볼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 갑시다. 자, 15페이지를 보시면 뭐의 법칙이 나옵니까?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부터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 그레이엄의 법칙을 증명하는 게 누구냐면은 아까 이상기체 상태방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가장 어디에 있던 새끼? 마지막에 있던 새끼. 기체분자의 운동에너지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다? 온도하고만 상관이 있다. 운동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레이엄의 법칙을 살짝쿵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화원 수업하고 화투 수업은 달라. 그치? 화원도 C반은 또 달라. 기름기 쪽 빼고 갑니다. 그냥 기타 등등 수업 시간에 막 내가 막 농담하면서 놀며 지나가는 수업은 화원 A, B 거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투를 들어가면 우리한테 사실 큰 여유는 없어. 재미 쪽 빼고 그냥 원론적으로 좀 가도록 할 거니까요. 재미없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세요. 아저씨. 알았지? 맨 앞에 앉아서 작분한테 인사를 하면 어떡하니? 그지?
그만해, 인생. 알았어. 필기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 잘못했어. 자, 가자. 자, 기체분자 운동론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씹어보면은 기체분자의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온도하고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니? 절대 온도죠, 그치? 자, 섭씨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야? 절대 온도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켈빈 온도를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 절대 온도와 상관이 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걸 좀 풀어봅시다. 운동 에너지 공식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죠? 뭡니까? 2분의 1의 mv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지.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비례한다는 얘기야. 뭐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야? 절대 온도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퀄이 아니라 비례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은 어차피 있어도 되는 새끼야, 없어도 되는 새끼야? 없어도 되는 새끼지, 그치? 과감히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밑으로 날려버리시고요. 속도에 관련된 식으로 뽑아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 수 있니? 속도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속도는 비례하는 거죠. 뭐에 비례하는 거야? 루트 뭐분의 뭐? m분의 t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기체분자의 운동 속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져. 근데 그냥 비례가 아니라 루트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온도가 4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속도는 몇 배 증가한다는 얘기야? 2배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인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루트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도도 알고 속도도 알겠다 이거야. 분자 운동 속도도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m값은 뭐냐 이거야. m값은 누구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기체분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기체분자의 질량을 대변하는 새끼가 누가 있을까? 분자량. 이 m값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아까 분자량하고 뭐하고는 비례하는 사이라고 그랬어? 밀도하고는 비례하는 사이라고 그랬지, 그치? 밀도는 22.4분의 분자량이다. 따라서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야. 이게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기체에 밀도를 넣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야. 밀도가 2배 크다, 3배 크다, 4배 크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나오는 게 무슨 법칙이냐면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거는 조건을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붙여요. 온도가 같은 상황이라면 질량과 속도가 무슨 관계란 얘기야? 반비례인데 그냥 반비례는 아니고 루트 질량의 반비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누구의 법칙이야? 그레이엄의 법칙이야.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벼운 새끼가 빠르다란 얘기야? 무거운 새끼가 빠르다란 얘기야? 가벼운 새끼가 더 빠르다란 얘기야.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은 빨라진다란 얘기야. 근데 가벼운 만큼 빨라진 건 아니고 질량에다가 루트를 씌운 만큼 빨라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무슨 법칙이다? 그레이엄의 법칙이다. 여기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니? V2분의 V1은 M1분의 M2지. 위아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반비례인 거야. 근데 거기다 뭘 씌웠어요? 루트를 씌웠죠. 그리고 D로 들어가지. D가 뭐야? density, 밀도입니다. D1분의 D2, 루트 씌워놨죠, 그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공식이나 이거나 다른 얘기가 아니란 얘기야.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야. 조건이 하나 붙었을 뿐이야. 뭐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그레이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레이엄의 법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실험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자, 너희들 이건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뭐냐면 HCl, 얘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화수소, 가스라고 얘기를 하자.
염산이 아니라 염화수소 가스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NH3 암모니아 가스. 이 두 새끼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NH4Cl이라는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산염기에서 배우잖아요. 이 아름다운 것들아. 자, 가스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도 가스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지만 얘는 솔리드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어디다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염산 자체가 휘발성이 큽니다. 여기에 염산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염산병 위로 염화수소 가스가 계속 날아가게 돼 있어. 암모니아수도 암모니아 가스가 계속 날아가게 돼 있어. 근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염산병인데 라벨이 떨어진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염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수병을 갖다 이렇게 대봤더니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아, 이 새끼 염산 맞네. 혹은 암모니아 수병의 라벨이 떨어졌어. 이게 암모니아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면 염산병을 갖다 살짝 대보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훅 올라가면 이 새끼가 암모니아가 맞네. 서로를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화원에서 거기까지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기체 분자의 확산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기다란 유리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란 유리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다란 유리관이 있는데 이 유리관의 한쪽 끝에는 뭐를 묻혀놓냐면 염산을 묻혀놓습니다. 염산을 묻혀놔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누구를 묻혀놓는가? 암모니아수를 묻혀놔요. 암모니아수를 묻혀놓습니다. 그러면 염산 쪽에서는 어떤 기체가 날아가겠니? HCl 기체가 우 하고 날아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 쪽에서는 어떤 기체가 날아가겠어요? 암모니아 기체. NH3 기체가 막 날아갈 거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기체와 보이지 않는 기체가 날아가다가 만나면 이게 무슨 색 고체? 하얀색 고체야. 흰 연기가 만들어집니다. 고체인데 연기야? 하얀 미세한 가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니? 연기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어디에 만들어질까라는 걸 예측해보자라는 얘기지. 그게 어디쯤에 만들어질까라는 걸 예측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기하자. 빠른 새끼가 가벼운 거야? 무거운 새끼가 가벼운? 미친 소리라고 있어. 가벼운 새끼가 빠른 거야? 무거운 새끼가 빠른 거야? 가벼운 새끼가 빠른 거지. 그러면 뭘 계산해야 되겠어? 분자량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먼저 염화수소의 분자량부터 생각해보자. 자, 수소가 1이고요. 염소가 몇 번? 17번. 2 곱하면 34인데요. 이 새끼의 분자량은 35.5입니다. 따라서 염화수소의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36.5가 됩니다. 수소 1에 염소 35.5. 그래서 염화수소의 분자량이 얼마 나온다고요? 36.5야. 그리고요, NH3. 질소 하나 얼마? 14에다가 수소 3개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죠. 어떤 새끼가 무겁냐? 어떤 새끼가 무겁냐? 염화수소가 더 무겁지, 그치? 그러면 찍어도 빠른 새끼가 누구겠어? 얘가 더 빠르겠지, 그치? 이쪽으로 치우쳐야 돼. 찍어도 이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정확한 위치를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속도비는 질량에다 뭘 씌운 다음에 반비례야? 루트 씌운 다음에 반비례지, 그치? 이 새끼 루트 씌우면 대략 얼마니? 6. 이 새끼 루트 씌우면 대략 얼마니? 4. 그치? 6대 4야? 아니죠. 반비례니까 2대 3이 되겠지. 오케이? 속도비는 몇 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2대 3이 나온다는 얘기야. 루트 씌운 다음에 반비례다잉? 루트 씌운 다음에 뭐라고요? 반비례.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의 속도가 2쯤 된다면 이 새끼의 속도가 얼마쯤 된다는 얘기야? 3쯤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생기는 위치가 여기쯤 생겼다 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2쯤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생기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생기는 새끼는 어떤 새끼가 생기는 거야? NH4Cl이라는 하얀색 고체 덩어리가 후두두둑 연기처럼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흰 연기. 자, 그래서 이 기체 확산이라는 거는 가벼운 새끼가 빠르다, 무거운 새끼가 느리다. 근데 루트에 반비례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확산 속도하고 같은 개념이 무슨 속도야? 분출 속도입니다. 분출 속도라는 것도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하나 있어요. 피스톤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하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 그리고 똑같은 줄을 하나 올려놔요.
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니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찍 하고 여기서 기체가 분출돼서 나가겠지, 그치?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새끼가 분출 속도도 빠르다라는 얘기야? 가벼운 새끼가 분출 속도도 더 빠르다라는 얘기야. 물론! 쌤, 내가 여기 대충 누르면 세게 누르는 쪽이 더 빠르겠지. 하지만 너가 같다면,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 때나 가벼운 새끼가 분출 속도가 빠른 게 아니야.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프린트에. 이 그래프를 보여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지. 그지? 근데 그게 평균값이라는 거야.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그랬지. 그치? 평균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 안에 산소가 있으면 이 교실 안에 온도가 똑같으니까 모든 산소가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번 산소부터 1000번 산소까지 평균값을 낸 거야. 평균 운동 에너지고요. 평균 속도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결과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자. 같은 온도일 때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수소에서부터 산소까지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당연히 어떤 새끼가 빠르니? 가벼운 새끼가 빠른데 그 새끼가 다 빠른 게 아니라 평균값이 빠르다라는 거야. 무거운 새끼가 느린데 그 새끼가 다 느린 게 아니라 산소 중에도 조금 빠른 산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장난, 이런 개 같은 말장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온도가 같으면 모든 산소의 속력이 모든 수소의 속력보다 느리다. 맞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란 얘기야. 물론 모든 자가 들어가면 너희들은 의심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한 말장난, 이런 말장난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평균값이 크다라는 얘기지 각각 개개인이 빠르다, 개개인이 느리다라는 말은 아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법칙은 이 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세 가지를 나갈 건데 프린트 접어 두시고요. 일반적인 교과가 가정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 나갈게요. 일반적인 교과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도 이 방법으로만 푸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보일의 법칙 안 써. 샤를의 법칙 안 써. 계산할 땐 그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쳐 박아서 풀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일하고 샤를하고 보일 샤를하고 그로부터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생략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때려 박은 다음에 가봅시다. 오늘은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이 동네는 문제가 어렵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볼륨. 야한 볼륨이 아니라 그냥 볼륨이야. 자, 기체 부피를 볼 건데 기체라는 새끼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야. 자, 여기는 물리라든가 수학하고 좀 달라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관적으로 비례, 반비례 이것만 생각해도 너희들이 애지간한 공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루트 나오고 제곱 나오고 막 이런 개 같은 공식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화학에서는. 그냥 비례하는구나, 반비례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애지간한 공식은 니들이 까먹었다 치더라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내가 여기 이퀄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원래는 비례입니다. 어쨌든 그냥 가보자. 자,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압력이죠. 압력이 크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치?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구나. 비례니 반비례니? 반비례죠. 따라서 반비례하는 새끼는 위에다 써야 될까? 아래에다 써야 될까? 아랫집에다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압력은 뭐냐? 압력은 어디다 써주면 돼? 아랫집에다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올라가겠지. 그치?
따라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비례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는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윗집에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한 새끼를 빼먹었어. 가장 풍선을 크게 하기 쉬운 방법. 미쳤냐 니네 풍선 크게 부는데 온도 올려서 크게 불어요? 압력 낮춰서 크게 불어요? 불죠? 뭐가 많으면 부피가 커질까? 분자수가 많으면 부피가 커지겠지. 그죠? 따라서 기체 분자의 개수, n값으로 잡습니다. 기체 분자의 숫자. 기체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n을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분자수하고 비례하는 값이 뭐야? 몰수지, 그치? 몰수가 많으면 분자수가 많은 거야. 이걸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에 뭐를 곱합니까? P를 곱해요. 양변에 압력을 곱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엄청 자주 쓰게 될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NT.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 몰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좀 뒤쪽에 보면 이제 PV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이 비례를 없애기 위해서 R이라는 기체상수 하나만 더 붙인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 PV는 NT다라는 공식으로 애지간한 문제는 다 풀 거야. 이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원론이니까 대략적인 몇 가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는 원래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새끼는 항상 부자가 되고요. 없는 새끼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돼 있지, 그치? 나한테 한 1,000억 있어봐. 난 일 안 해. 이자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진 새끼는 점점 더 배불러지는 거고, 없는 새끼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근데 실제 자연에서는 항상 어때지길 원하냐면 평등해지길 원하는 거야. 다 같아지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뭐야? 이쪽엔 공기가 많고 이쪽엔 공기가 없으니까 채워주려고 가는 거야. 물이 흐르는 이유가 뭐야? 여기는 낮고 여긴 높으니까 야, 높이가 같아지자, 이런 의미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란 얘기야. 같아지려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의 흐름은 움직이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란 얘기야. 나한테 풍선이 하나 있어요.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풍선 속에는 풍선 속하고 풍선 바깥하고 무조건 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온도와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풍선의 내부와 풍선의 외부의 온도와 압력은 무조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론 1켈빈 온도 이런 건 없어. 명화 막 겁나 낮아요. 그러니까 1켈빈 온도라는 걸 그냥 내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서 넣을게. 자, 외부 온도가 1켈빈 온도고요. 몇 기압이냐면 1기압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풍선의 내부도 당연히 몇 켈빈 온도에 1켈빈 온도에 1기압이겠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부피가 몇 리터였다? 2리터였다라고 쳐보자라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가 몇 켈빈 온도로 바뀌었냐면 2켈빈 온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압력은 여전히 몇 기압이 있는 거야? 1기압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온도가 2배로 올라갔지. 그럼 내부도 온도가 몇 배로 올라가겠니? 2배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증가합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애들이 아까는 등등등등등등등 하고 있었어. 근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내부 온도도 올라가겠지?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있을 거야. 압력이 뭐야? 시간당 충돌수?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 물투에서는 이걸 증명을 하는데요. 원래 충동량, 운동량, 충격량 개념으로 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냥 화투니까 이런 개념으로 받아두세요. 뭐? 충돌수, 부피당 충돌수, 시간당 충돌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땅땅땅 압력이 낮은 거야. 따다다다다당 압력이 어떤 거야? 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2배 올라가니까 뭐가 늘어나니? 따다다다다당 벽하고 충돌하는 숫자가 늘어나겠지, 그치? 그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부 압력이 같아지고 싶은 방향, 그게 뭐라는 얘기야? 부피가 커지는 방향이란 얘기야. 부피가 커지는 방향. 왜? 충돌수를 줄여야 돼. 충돌수를 줄이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니? 느리게 하거나 공간이 넓어지거나. 봐, 공간이 좁으면 땅 이거지, 그치? 근데 공간이 넓으면 땅
땅, 땅.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겠지, 그치?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는데 내부 압력이 1기압 그대로 있잖아, 그치? 1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피가 커지니까 충돌수가 아까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냥 느낌만 보고 넘어가. 이걸 뭐 굳이 증명하고 그러진 않을게. 이거 증명하려면 밤새야 돼요. 물론 지금 증명 혼자 안 돼. 책 보고 해야지. 자, 어쨌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무슨 짓을 해요? 압력을 2배로 올립니다. 압력을 2배. 이번엔 압력을 2배로 올려볼게. 자, 온도는 그대로 1켈빈 온도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압력만 2기압으로 올려보자란 얘기야. 그럼 외부 압력이 증가했지. 그럼 내부 압력도 몇 기압이 되고 싶을까? 2기압이 되고 싶겠지, 그치? 근데 온도가 그대로지? 온도가 그대로면 분자의 운동속도는 그대로인데 압력을 높여야 되지? 운동속도는 그대로인데 압력을 높이는 거야. 꽝, 꽝, 꽝. 이 상황이야. 압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를 좁히는 방법밖에 없어? 공간을 좁히면 되겠지. 그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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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부피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지.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하고 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너무 어렵게 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뭐해지려는 방향으로? 같아지려는 방향으로 다 이동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뭐가 변하게 돼 있다? 부피가 변하게 돼 있다. 같아지기 위해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아지려고. 근데 요 성립 여부를 증명하는 건 나중에 대학 가면 하세요. 알았지? 정말 싫어요, 그런 거. 막 미적분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막 토 나와. 재수 없어, 안 해. 자. 자, 그래서 이제 보일의 법칙에서부터 이제 쭈르르륵 들어갈 건데, 자, 먼저 보일의 법칙부터 들어가 봅시다. 먼저 보일의 법칙.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공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PV 이꼬르 nRT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컬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는 거야? 기체상수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부터 이제 들어가 보자. 보일의 법칙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증명한 게 보일의 법칙이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증명한 게 보일의 법칙이야? 온도하고 압력하고의 관계를 증명한 게 누구의 법칙입니까? 보일의 법칙이지, 그치? 근데 기체 부피를 결정짓는 건 압력과 부피. 보일의 법칙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지, 그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증명한 게 보일의 법칙인데 얘네들도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변인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통제 변인이 되는 거고, 요게 무슨 변인이 되는 거야?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요게 무슨 변인이 돼야 된다? 안 배웠지? 종속 변인이 돼야 된다. 아이씨, 기본기 없는 새끼들.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지랄 같아요. 자, 어쨌든 누구랑 누구는 일정하게 둔다면 온도와 압력이,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된다. 따라서 보일의 조건의 전제조건, 보일의 법칙의 전제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가 일정하다면 온도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온도가 일정하다면 누구하고 누구는 압력과 부피는 뭐 하는 관계가 된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된다. 압력과 부피는 뭐 하는 관계가 된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된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양변에 뭐를 곱합니까? V를 곱해요. P를 곱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치? 자, 양변에 곱해서 뭐는 P1, V1은 뭐가 되는 거야? P2, V2가 된다. 이게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PV는 K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보일의 법칙인데 이건 쉽고 뭐를 할 거냐면 그래프 해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해석을 보도록 할게. 자, 보일의 법칙 그래프를 보면 항상 Y축이 뭘로 나와 있냐면 V로 나와 있습니다. Y축이 뭘로 나와 있어요? V로 나와 있고요. X축이 뭘로 나와 있다? 압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부피와 압력의 관계가 반비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뭘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까지 그리고 지랄이세요?가 아니라 다른 관계를 좀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항상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요. 과학하고 수학하고 같은 거야. 똑같아. y는 ax 플러스 b, y는 x분의 1, 2, 3, 4, 5 다 그릴 줄 알잖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y축에 관련된 식으로 너희들이 아는 식을 한번 꾸며봅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누구야? 이거야,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이게 이 동네의 가장 기본 패턴이 되는 공식이에요. 저걸 가지고 무슨 축에 관한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y축에 관련된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뭐에 관련된 식으로 뽑아요? v에 관련된 식으로 뽑아요. 오케이? 그러면 v는 하고 나오겠지. v는 뭐분의 뭐가 되니? p분의 nRT가 되겠죠. v는 p분의 nRT가 되겠지. 그치? y는 x분의 nRT인 거야. y는 x분의 nRT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y축, x축. 그죠?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새끼도 나올 거고 이렇게 생긴 새끼도 나올 거고 이렇게 생긴 새끼도 나올 건데 다른 점이 뭐야? 어차피 R은 상수지 R 값이 변하진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N 값하고 T 값이 커질수록 어디로 나간다란 얘기야? 밖으로 나간다란 얘기야.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1번 그래프는 뭐가 크거나 N이 크거나 뭐가 크거나 T가 크거나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뭐가 큰지는 니들이 눈 똑바로 뜨고 문제를 읽어야 되겠지. 문제에서 뭐가 일정할 때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내겠지. 설마 둘 다 변하는 문제를 내는 개새끼들은 많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새끼를 픽스시킨다는 조건을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거나 간접적으로 알려주게 될 거야.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지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뭐가 커지는구나? nRT가 커지는구나. 밖으로 나갈수록 분자수가 많은 거 혹은 온도가 높은 그래프구나 라는 걸 예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단순히 반비례라는 건 중딩 때 배우는 거고 화투잖아. 설마 반비례 물어보는 개 같은 문제가 나오겠니?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누구의 법칙이다? 보일의 법칙이다. 자, 두 번째 누구의 법칙 들어가요? 샤른의 법칙 들어가 볼게요. 자, 샤른의 법칙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 부피와 온도의 관계가 되겠지, 그치? 부피와 온도의 관계니까 뭐가 일정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겠어요? 압력이 뭐하다라는 전제조건? 일정할 거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이게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샤른의 법칙이 될 수 있겠지. 따라서 샤른의 법칙의 기본 전제조건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뭐하고 뭐는 온도와 부피는 뭐하는 관계이다? 비례하는 관계이다. 이게 누구의 법칙인 거야? 샤른의 법칙인 거야. 이걸 굳이 공식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을 이렇게 T로 보내버리는 거야. 밑으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T1분의 V1은 뭐분의? T2분의 V2는 K.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샤른의 법칙이 되는 거지. 곱이 일정한 거야. 왜? 분수가 일정한 거야. 얘가 커지면 얘랑 비례하잖아. 그럼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 되니까 값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T분의 V 값이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그냥 단순한 샤른의 법칙인데 이거 역시 뭐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란 얘기야?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란 얘기야. 근데 이 샤른의 법칙 그래프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보일의 법칙 그래프를 보면서 예상했겠지만 Y축은 그대로 볼륨, 부피가 나올 거고요. X축에는 온도가 나올 텐데 온도의 종류가 크게 몇 종류의 온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온도가 있죠. 하나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하나는 무슨 온도? 섭씨 온도 있겠지, 그치? 이 X축 값이 절대 온도로 나오느냐, 섭씨 온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절대 온도로 나왔을 때부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 온도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쉽지 뭐. 자, 이거가 Y축에 관련된 식으로 쓰라고 그랬지, 무조건. 그지? 여기 그대로 있네. Y축에 관련된 식으로 이미 써져 있죠, 그치? 그럼 V는 P분의 nRT인데, 보기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V는 P분의 nR 곱하기 T로 바꿀 수가 있겠지. 뭐야? X축이 T잖아. 그러면 Y는 AX야. Y는 AX가 되는 거지, 그치?
1차 함수 중에서도 y절편이 없는 거니까 어디를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 그리고 요 P분의 nr 값이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하얀색이 기울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치? 기울기가 크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압력이 낮다라고만 해석하는 건 화원이고 중딩들이고 뭐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자수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 기울기는 P분의 N값이야. 오케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P분의 N값입니다. 만약에 조건에 분자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압력과 기울기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기울기가 큰 새끼가 압력이 뭐한 새끼야? 낮은 새끼인 거야. 근데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기울기가 큰 새끼가 뭐가 많은 새끼란 얘기야? 분자수가 많은 새끼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P분의 nr 값을 알 수가 있다. 대략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섭씨 온도로 나와 있는 경우를 가보자. 섭씨 온도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 전에 자, 온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겠지만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무슨 온도니? 섭씨 온도죠, 그치? 근데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슨 온도를 써요? 켈빈 온도를 써요. 물론 아메리칸 나쁜 새끼들은 F, 화씨 온도라를 쓰거든요. 이 화씨 온도는 웃기는 새끼들이야. 미국 혼자 써요. 전 세계가 미터법을 따르기로 약속하면서 전 세계가 다 미터를 씁니다. 미국 혼자 뭐를 써요? 마일을 써요. 개새끼들이야. 그 새끼 지들 무슨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녹화되지? 자, 지들이 무슨 뭐 대단한 나라인 줄 아는데 지 혼자 그렇게 계속 엇나가요. 화씨 온도도 미국 혼자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일도 혼자 써요. 옛날에 쌤이 차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직접 수입한 차를 한번 탄 적이 있었거든요. 계기판이 시속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마일이 나와 있어요. 마일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감이 없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머릿속으로 환산을 하면서 타고 댕겼는데 그래도 사람이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 그치? 80마일이면 100이 그냥 넘어간 거거든? 그래서 막 가다가 번쩍 하는 거야. 씨발. 그래서 매직으로 거기다 써놨었어. 쭉쭉쭉쭉 마일을 킬로미터로 고쳐가지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라지 T로 표현하는 거는 무슨 온도라는 거야?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리고 단위를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스몰 t로 표현하는 건 무슨 온도야? 섭씨 온도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도씨 단위를 쓰죠. 몇 도씨니? 이건 섭씨 온도고 몇 켈빈 온도니? 이건 절대 온도인데요. 과학에서는 무조건 무슨 온도를 쓴다? 절대 온도를 쓴다. 오케이?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뭐? 절대 온도는 스몰 t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돼요. 이 둘의 스케일은 같습니다. 스케일 무슨 얘기야? 간격. 1도씨 간격하고 1켈빈 온도 간격은 같아. 그래서 뭐를 곱하거나 나눌 필요는 없어. 근데 화씨 온도는 뭘 곱하거나 나눠야 돼. 웃기는 새끼들이야. 어쨌든 얘는 그냥 273 딱 차이 나요. 그러면 여기 0켈빈 온도거든? 여기가 몇 켈빈 온도야? 0켈빈 온도지? 0켈빈 온도의 기준이 뭐니? 분자의 부피가 뭐가 돼요? 제로가 되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 켈빈 온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0켈빈 온도, 영하 273도씨예요. 영하 273도씨가 되면 모든 기체 분자의 운동이 뭐한다? 멈춘다. 따라서 모든 기체의 부피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세상에 존재가 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온도를 영하 273도씨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거지. 온도를 쭉 내리다 보면 부피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부피가 0이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부피가 0이 되는 사건은 실제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뭐 돼요?
액화돼요. 이건 기체의 법칙이야. 액체의 법칙이 아니라. 그럼 온도를 내리다 보면 얘네들이 뭘로 변신하는 거야? 액체로 변신하게 되는 거고, 액체로 변신한 순간부터는 기체의 법칙을 따르니 안 따르니? 안 따르죠. 그러면 부피가 0이 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절대로. 이건 이상적인 기체가 기체 상태로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끝까지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그치? 중간에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요 뚝 떨어지는 지점을 무슨 포인트라고 하면 될까? 볼링 포인트라고 하면 되겠죠. 끓는 점이지. 쭉 내려가다 보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까지 쭉 계속. 실제 샤를의 법칙 그래프가 이렇게 쭉 0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 왜? 그 전에 액화되니까. 여기가 끊어질 거란 얘기야,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이 끊어진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란 얘기야? 끓는 점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가 무슨 점으로 의미한다? 끓는 점으로 의미한다. 그때까진 따르지 않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자? 섭씨 온도로 그래프를 환산해서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야. 섭씨 온도로 그래프를 환산해서 한번 그려보자. 아, Y축 좀 잘못 그렸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식은 똑같아. 식은 똑같아. 요 식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니? 스몰 t 플러스 273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요 식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스몰 t 플러스 273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기 좀 짜증나니까 요걸 갖다가 치환시키자. 그냥 뭐로 치환하든 상관없지만 내가 K라는 문자로 치환할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V는 뭐가 되는 거야? K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식을 살짝 바꿔주면은 원래 식이 뭐였어? 자, 샤를의 법칙을 살짝 바꿔주니까 V는 KT라고 쓸 수 있었던 거고, 이 값에다가 T 대신에 누굴 집어넣습니까? 스몰 t 플러스 273을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러면 K 곱하기 스몰 t 플러스 273이 되는 거고, 그러면 KT 플러스 273K가 되는 거지, V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럼 K 값이 이거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뭐분의 뭐 똑같아? P분의 NR인 것까지는 똑같아. 기울기가 P분의 NR인 것까지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은 뭐? 273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야? P분의 NR을 곱해주면 Y절편이 된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Y절편은 모르겠고 기울기는 K값이고 X절편은 구할 수 있다? 왜? 마이너스 A분의 B죠, X절편이. 마이너스 K분의 273분의 K. 그러면 X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73이란 얘기지. 그치? 우리 이쯤은 해야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치?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X절편 구할 수 있지, 그치? X절편은 마이너스 27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73이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어차피 1차 함수니까 하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됐어? 그럼 Y절편은 여기대로 얘기하면 273K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가 0도씨죠? 0도씨일 때의 부피를 V0라고 가정을 때려보자라는 얘기야. Y절편을 V0라고 쳐. 0도씨일 때의 부피를 V0라고 한번 가정을 때려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1차 함수를 만들어보자. Y는 대신에 뭐는 하고 시작하면 될까? V는 하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죠? 기울기 얼마니? 273분의 뭐가 되니? V0가 되겠지. 기울기 뭐야? 273분의 V0죠, 그치? 그러면 V는 273분의 V0. X 대신에 뭐를 써야 되겠어? 여기가 스몰 t니까 스몰 t를 써줘야 되겠지. 플러스 Y절편 뭐니? V0. 이게 뭐야? 샤를의 법칙에서 섭씨온도 공식이야. 책에 보면 샤를의 법칙에서 절대온도 공식이 있고 섭씨온도 공식이 있거든요. 이 섭씨온도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굳이 어렵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알아서 어느 정도 외워질 거고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원리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충 평행이동 시키면 섭씨온도 공식이 되는 거고 절대온도 공식이 되는 거고. 됐죠? 이게 누구의 법칙? 샤를의 법칙에 대한 해석이다. 샤를의 법칙은 그래프까지, 여기까지만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잠깐 넘어가셔서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라고 했니? PV equal nRT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 R이라는 상수를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R이라는 상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R은 뭐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뭐를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equal을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이 R이야. 그럼 R 값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R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R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줘 보자. 뭐분의 뭐니? NT분의 뭐가 되겠어요? PV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구해보자. 자,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0도씨 1기압, 1몰. 0도씨 1기압에 1몰이라고 쳐보자. 그럼 N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몇 몰? 1몰이라고 내가 지금 가정했어. 그 다음에 0도씨면 몇 켈빈 온도니? 273 켈빈 온도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표준 상태는 몇 기압이야? 1기압. 에 부피가 얼마야? 22.4죠. 해주면 내가 또 암산을 워낙 잘하니까 계산해봤더니 지금 이거 외운 게 아니야. 지금 계산한 거지. 내가 지금 계산한 게 아니라 진짜 0.082 이걸 갖다가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0.082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만은 외워두면 가끔 쓸 때는 있을 거야. 근데 외워지게 될 거고요. 0.082 근데 혹시 물투도 동시에 나갈 이유가 없겠구나. 혹시 나중에 물투를 배우는 새끼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상수가 달라요. 물투에서는 0.082 상수를 안 씁니다. 똑같이 R이야. 공식도 PV, nRT 똑같거든요. 물투에서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 값이 달라요. 왜? 단위가 달라. 몰이라는 단위, 켈빈 요 단위를 아예 다른 단위를 쓰기 때문에 부피를 여기서는 리터로 가지, 그치? 근데 물리에서는 리터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값이 좀 달라지는데 혹시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아, 저 새끼가 나한테 뻥을 쳤나? 이러지 마시고요. 단위가 다른 거야, 단위가. 예전에 쌤이 물투 수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할 때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신나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파투로 푸는 거죠, 물투를. 문제는 거의 비슷하니까. 막 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 보고 한참 헤매고 있는데 어서 그지 같은 새끼가 끝날 때쯤 한 30분은 헤맸나? 답이 안 나오면 사람이 답답하잖아. 막상 그 명색이 선생인데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지. 자존심이 있지. 막 째려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쌤 저기 0.082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저 0.082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차 싶었죠. 어쨌든 그래. 자, 그래서 이 R값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대략 증명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고, 자, 우리 페이지를 14페이지를 펴보세요. 14페이지를 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애지간히 들어가 있는데, 자, 이 PV nRT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실제로 이건 혹시 여유로운 학교라면, 그러니까 진도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라이터 어디 갔지? 이 라이터 속에 들어있는 가스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 이 라이터 속에 들어있는 가스가 도대체 누굴까? 분자량까지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새끼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배운 사실만으로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PV-nRT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조금 응용을 할 거야. PV 이꼬르 nRT인데요. n이라는 게 뭐야? 몰수지, 그치? 아까 몰수 공식. 뭐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분자량분의 질량도 있고 22.4분의 부피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잖아, 그치? 그 중에 분자량분의 질량을 쓰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 좀 바꿔보면은 뭐분에 뭐가 되냐면 m분의 WRT. m이 뭐야? 분자량이고요. w가 뭐야? 질량이야. weight. 오케이? m분의 WRT. 뭐가? PV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식을, 뭐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m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m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주면 m은,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 PV분의 뭐가 되는 거야? WRT가 되겠지. 그죠? 됐어?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R은 알잖아. 0.08이. 그죠? 그럼 온도 알고 부피 알고 압력 알고 질량 알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라이터가 있죠, 그치? 얘를 저 위에 올려요. 그럼 정확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이 새끼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수조를 하나 준비합니다. 커다란 수조를 하나 준비해요. 자, 커다란 수조를 하나 준비해요. 명시 아저씨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은 내 그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아저씨는 미술학원 다녔잖아. 난 돈 없어서 못 다녔고. 그래서 그냥 만족하세요. 에이씨, 나도 미술학원 다니든가 해야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자, 이렇게 커다란 수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조에다가 뭐? 매스 실린더를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매스 실린더를 이렇게 놨어요. 에이씨, 반듯하지도 않아 이제. 자, 매스 실린더를 놨는데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꽉 채워서 놓은 거지. 그러니까 물을 꽉 채운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 끝에까지 뭐가 들어있을까? 물이 들어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아까 이거 라이터의 질량을 측정했죠? 질량을 측정했지? 그런 다음에 물 손에다가 물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칙 눌러. 그럼 여기서 가스가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한참 하다 보면은 여기 가스가 올라간 만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물이 이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질량 측정했지? 그 다음에 가스 쭉 뺀 다음에 또 질량 측정하겠지, 그치? 그럼 처음 질량 빼기 나중 질량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들어간 가스의 질량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W 구할 수 있죠? R은 알지? 0.082. T는 온도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온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압력, 대기압하고 증기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증기압하고 대기압의 관계를 알면 이 내부 압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압력은 나중에 구하는 방법은 또 나올 거야. 압력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부피, 매스 실린더라며. 부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가스에 뭐를 알 수가 있다란 얘기야?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 분자량을 알고 나면 이 가스가 누군지 대략 예측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거 학교에서 실험을 시키는 학교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잘 안 나와요. 진짜 힘든 실험이야. 왜냐하면 이 질량 자체가, 측정 자체가 아무리 정교한 질량을 뭐 측정해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압력 잡는 것도 힘들고 온도 잡는 것도 힘들고 약간의 미세한 오차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땐 알고 찍는 게 제일 좋아. 뷰테인 가스입니다. C4H10. 그거에 대략 맞춰서 실험 결과를 유도하세요. 같이 학교에서 하면은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을 때 찍더라도.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다. 그러면 뭐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분자량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요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압력 보정이라든가 증기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래프 하나 한번 봅시다. 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기체 방정식이 무슨 기체다? 이상기체다라는 가정하에 했던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무슨 상태 기체다? 이상기체다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이상기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실제로 이상기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라는 아이들이 아니면 그래프가 달라질 것인데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지. 이상기체가 아니면 그래프가 달라질 텐데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 들어갑시다. 알았죠? 자, 이거잖아, 그치? 요거를 갖다가 뭐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보냐면 n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볼게요. n은 뭐분의 뭐가 되겠니? rt분의 pv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x축이 기압이고요. y축이 뭐라고 나와 있니? rt분의 pv라고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게요. x축이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뭐가 나와 있어요? rt분의 pv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체 분자 1몰을 가지고 실험한 거야. 산소 1몰을 가지고 실험해보고 질소 1몰을 가지고 실험해보고 수소 1몰을 가지고 실험하고 모든 기체 1몰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그렇다면 rt분의 pv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rt분의 pv가 얼마니까? 몰수니까. 내가 1몰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rt분의 pv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모든 기체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야? 1이야. 1몰을 가지고 실험했으면 이게 1이 나올 거고 2몰을 가지고 실험했으면 여기가 2가 나오겠고 하겠지. 어쨌든 이상기체는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상기체야. 근데 니들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기체가 어떤 패턴을 이렇게 패턴을 따라요. 따르게 생겼다는 얘기야. 왜냐는 거지. 어째서라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프의 패턴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력과 반발력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요? 인력과 반발력이야.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이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인력과 반발력을 뭐 하면 되겠어요? 줄이면 되겠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려면 뭐를 줄여야 돼? 인력하고 뭐를 줄여야 되는 거야? 반발력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쇠구슬이 있어야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휙 지나가겠지, 그치? 근데 이게 자석 쇠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굴렸어. 하고 붙겠지, 그치? 근데 존나 세게 굴렸어. 휙! 그럼 인력과 반발력이 거의 작용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겠지, 그치? 자, 뭐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인력과 반발력이 크다 작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의도치 않게. 거의 무슨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직선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방법이 뭐니? 온도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올려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지? 따라서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를 올려줘라? 온도를 올려줘라. 이게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력과 반발력은 뭐에 영향을 받니? 거리에 영향을 받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도 커지고 뭐도 커져요? 반발력도 커지는 거야.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만 커지고 반발력은 작아지는 거 아니죠. 똑같아. 극성의 차이인 거지, 그치? 인력이건 반발력이건 어떨수록 커지는 거야? 가까울수록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럼 분자 사이에 거리를 줄이면 되겠지. 분자 사이에 머리를 줄이면 되는 거야? 간격을 좁히면 되는 거야? 넓히면 되는 거야? 미안.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인력과 반발력이 어때지겠어요? 작아지겠지, 그치? 그럼 분자 사이의 간격을 뭘 가지고 대변할 수 있을까? 부피당 분자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만한 부피 속에 분자가 2마리 있을 때랑 10마리 있을 때랑 분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겠니? 다르겠지, 그치? 그러면 부피당 분자수가 뭐라는 얘기야? 분자 사이의 간격이란 얘기야. 부피당 분자수. 근데 잠시 가보자. 그러면 부피당 분자수요? 부피당 분자수요? 온도가 같다면 뭐를 대변하는 수치가 돼버려요? 압력을 대변하는 수치가 돼버리지. 보이니? 압력은 V분의 nRT잖아. 부피당 분자수에다 R 어차피 상수니까 쌩까지 되는 거고요. T 온도값만 무시한다면 부피당 분자수는 어차피 온도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를 쌩 깐다면 부피당 분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압력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피당 분자수가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겠지. 넓어지려면.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고, 압력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라는 얘기야. 이 두 가지 조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상기체가 어디야? 1이잖아, 1. 압력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높아지면 이게 확 발산돼 버리죠, 그치? 압력이 낮을수록 이상기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 14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가 뭐야? 온도 그래프지, 그치? 온도와 이상기체 그래프야. 자, 온도가 뭐하면 뭐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기체 쪽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치? 맞아요? 근데 한 가지를 내가 빼먹고 얘기를 안 했네? 뭘 빼먹었을까? 속도가 빨라지면 된다며.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이 과연 온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죠. 뭐가 작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분자량이 작으면. 분자량이 뭐하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헬륨하고 수소 쭉 있는데 헬륨하고 수소를 보니까 둘 다 이상기체에 가깝죠? 근데 누가 더 가깝니? 헬륨이 더 아래에 있어요. 수소가 조금 더 위에 있고요.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요? 헬륨이 이상기체에 더 가깝지? 쌤, 속도가 빠를수록이라며요. 그럼 가벼운 새끼가 빠른 거 아니에요? 수소가 가벼워요? 헬륨이 가벼워요? 수소가 가벼워요. 그럼 수소가 이상기체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왜 18? 헬륨이 더 아래로 내려가? 왜 헬륨이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 그건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 헬륨은 그냥 솔로 상태로 다니지, 그치? 완전 무결점 무극성이지. 유발이 중극자도 안 나와. 거의 인력이라든가 반발력이라든가 이딴 것들이 작용할 틈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 중에서 거의 뭐에 제일 가깝다라는 얘기야?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라는 거 두 가지 패턴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자, 구간별로 나눠보자. 이 위에 있는 구간이 왜 원래 값보다 크게 나왔느냐 이거야. 왜? 봐봐. Rt분의 PV지. 어차피 P값은 X축에 픽스된 거니까 P값은 볼 필요 없고, 내가 측정한 부피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야, 작게 나왔기 때문이야? 크게 나오니까 Rt분의 PV값이 원래 내가 요구한 사항보다 더 커진 거 아니야. 그죠? 부피가 정상보다 크게 나온 거야, 이 뒤쪽은. 원래 이상기체였다면 부피가 작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측정해보니까 부피가 더 크게 나온 거야. 왜 부피가 더 크게 나왔을까? 인력이 컸기 때문에, 반발력이 컸기 때문에? 반발력이 컸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 겁니다. 정상보다. 이쪽은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야. 생각을 해보자. 왜? 오른쪽으로 할수록 압력이 커지지.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피당 분자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야. 부피당 분자수가 커지니까 존나 좁아지는 거지, 그치? 버스 안에다 우겨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반발력이 막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우겨지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요구한 부피보다 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라는 게 의미가 부피당 분자수라는 의미야. 그치? 그러면 부피당 분자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버스 안에다가 애들을 계속 쳐박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반발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었는데 반발력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피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상적인 기체보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요 구간은 왜 아래쪽에 있느냐 이거야. 이게 왜 타원으로 나오는지는 일단 쌩 까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어쨌든 왜 아래에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자. 왜 아래쪽에 있을까? 부피가 정상보다 작게 나온 거지, 그치? 그럼 부피가 정상보다 작게 나오는 자, 여지껏 녹화 안 했어요. 47페이지에 몇 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우 짜증나. 지난주엔 마이크 꺼져서 녹화 안 되고 오늘은 안 켜서 못하고 어머 미치겠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자, 어떡하지? 자, 괜찮아. 한 문제 더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헬륨이 몇 몰이 있는 거야? 10몰이 있는데 몇 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니?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압력으로 대한 공식으로 만들어줘봐. 압력은 뭐분의 뭐가 되겠니? V분의 N이 되겠지, 그치? 어차피 RT는 지워버렸잖아. 그럼 부피분의 몰수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압력이 된다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헬륨의 압력은 몇 분의 몇 기압이 된다는 얘기야? 6분의 10기압이 된다라는 얘기야. 헬륨의 압력이 몇 기압이 된다는 얘기야? 6분의 10기압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가볼까? 질소를 가보자. 이 질소라는 새끼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질소가 몇 몰입니까? 2몰이죠, 그치? 근데 질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가 되겠니? 마찬가지로 6리터가 되겠죠. 왜? 오픈됐잖아. 그죠? 따라서 V분의 N, 부피분의 몰수. 이게 압력이야. 부피분의 몰수. 몇 기압이 되는 거야? 6분의 2기압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굽니까? 네온이죠. 이 네온이라는 새끼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12몰을 가지고 있고, 이 네온이 차지하는 부피 역시 몇 리터가 되겠어요? 6리터가 되겠지. 그럼 부피분의 몰수 6분의 12기압이 누구의? 6분의 12기압이 누구의? 네온의 압력이라는 건데, 이걸 무슨 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뚜껑을 다 연 다음에 헬륨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6분의 10. 압력이 뭐냐면 때리는 힘이야. 벽을 때리는 힘. 이게 압력이야. 그러면 헬륨이 있고 질소가 있고 네온이 있잖아, 그치? 그럼 누가 제일 많아? 네온이 제일 많지, 그치? 그럼 네온이 때리는 힘이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헬륨이 많지, 그치? 헬륨이 때리는 힘이 있겠지? 그 다음에 누가 때리는 힘이 있을 거야? 질소가 때리는 힘이 있겠지, 그치? 그럼 전체 압력은 이 셋이 같이 때리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이걸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야. 6분의 24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기압이 전체 압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기압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헬륨의 부분압은 얼마야? 6분의 10인 거고, 질소의 부분압력은 얼마인 거야? 6분의 2인 거고, 누구의 부분압력? 네온의 부분압력은 6분의 12인데, 이 부분압력이라는 거, 전체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전체 압력은 누구의 압력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헬륨의 부분압력에다가, 누구의 부분압력? 질소의 부분압력에다가, 누구의? 네온의 부분압력을 구해주면 전체 압력 얼마가 되는 거야? 4기압이 된다 라는 얘기야. 부분압을 더해주면 전체 압력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분압력은 쪽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치?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때리니까 압력이 어떤가? 큰 거지, 그치? 따라서 부분압력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몰분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몰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몰수 중에 본인이 차지하는 몰수. 따라서 자, 헬륨이라는 아이의 몰분율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안에 전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욱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몰수가 몇 몰이야? 12, 10이니까 24몰이지, 그치? 그러면 헬륨의 몰분율은, 헬륨이라는 새끼의 몰분율은 전체 얼마 중에 24몰 중에 헬륨의 몰분율이 10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누구의 몰분율도 구할 수 있어요? 질소의 몰분율은 전체 24몰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몰수가 몇 몰이야? 2몰이지, 그치? 이게 누구의 몰분율인 거야? 질소의 몰분율인 거고, 그 다음에 네온의 몰분율은 전체 얼마야? 24분의 12만큼. 이게 누구의 몰분율이 된다? 네온의 몰분율이 된다. 그러면 압력하고 몰분율이 비례하는 관계가 돼요. 압력과 몰분율이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하는 관계가 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뭐를 먼저 알려줘 버려? 전체 압력을 먼저 알려줬어. 그러면 부분 압력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몰분율에다가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몰분율에다가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니? 부분 압력이 나옵니다. 몰분율에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분 압력이 나오는 거야. 이거에서 요거로 갈 수도 있고 요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결국 어떤 얘기야? 같은 얘기야. 이걸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은 되게 쉬울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뭔 소리지 하고 있을 거야. 한 문제만 더 가봅시다. 조금 쉬운 걸로. 왜? 녹화가 안 됐으니까. 녹화가 안 됐으니까 조금 쉬운 걸로 한 문제만 더 가봅시다. 아우리야, 아우리야, 아우리야. 자, 14번 가볼게요. 49페이지에. 한번 구해보세요. 49페이지에 14번을 한번 구해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분합까지 다 구하세요. 똑같은 문제야. 더 쉬운 문제야, 오히려. 가보자. 자, 일단은 뭐 써놓고 시작하자고 그랬니? 이거 써놓고 시작하자고 그랬지? 그지?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뭐는 일정한 상황이야?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그치? 온도 지워! 그 다음에 누구 지워? 상수 지워!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만 가지고 풀면 끝난다는 얘기야?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라고 가정하고 풀어라? 몰수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라. PV 값이 뭐라고 생각해라? 몰수라고 생각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있으니까 헬륨은 몇 몰이 있다란 얘기야? 3몰이 있다란 얘기야.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는 네온이 몇 몰이 있다란 얘기야? 6몰이 있다란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쓴 값이 정확한 값이냐 비율이냐? 비율인 거야.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문제를 푸는 데는 이퀄이라고 놓고 풀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콕을 뭐 했대요? 열었대지.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콕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콕을 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헬륨부터 보자. 헬륨 나한테 지금 몇 몰이 있어요? 3몰이 있지. 근데 부피가 몇 리터로 변하겠니? 헬륨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2리터하고 3리터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헬륨의 공간이 몇 리터로 늘어나는 거야? 5리터로 늘어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네온의 부피도 몇 리터로 늘어나는 거야? 5리터로 늘어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아까 썼던 공식이 이거였었어.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다? 몰수다. 그러면 압력은 뭘로 구하면 되는 거야? 부피분의 몰수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압력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누구의 헬륨의 부분 압력은 얼마란 얘기야? 5분의 3이라는 얘기지. V분의 N. 오케이? 그 다음에 네온의 부분 압력은 얼마란 얘기야? 5분의 6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둘의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얼마란 얘기가 되는 거야?
5분의 9가 전체 압력이란 얘기고 답은 1.8기압입니다. 됐어? 그러면 몰 분율 구해봐. 전체 몇 몰이야? 9몰 중에 3몰. 아, 내 헬륨의 몰 분율은 얼마야? 9분의 3. 누구의 몰 분율? 네온의 몰 분율은 얼마인 거야? 9분의 6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몰 분율과 부분압의 비는 어떻습니까? 몰 분율의 비와 부분압력의 비는 어떻습니까? 같은 거고요. 부분압력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 몰 분율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부분압력을 알면 몰 분율을 알 수가 있고, 몰 분율을 알면 뭐를 알 수가 있다? 부분압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샘 프린트를 한번 가볼게요. 16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문제를 보면 16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문제를 보면 수중기압이라는 게 나와요. 27도씨에서 수소기체를 수상 체환할 때 눈금 실린더의 전체 압력이 760이었고요. 이때 수소의 부분 압력은 얼마인가? 27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27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말은 뒤지기 어렵고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는 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풀으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해. 이거야. 자, 수상치환이라는 거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수상치환을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물이 있을 거고 여기 뽀글뽀글뽀글해서 모여진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수소기체를 수상치환했다면 이 속에 과연 누구만 있을까? 수소만 있을까? 이건 중딩 때까지 혹은 고2 때까지는 이 안에 누구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니 수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 얼어 죽을 카메라가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미쳤나? 자, 이 안에 누구만 있다라고 가정을 때리는 거야? 수소만 있다라고 가정을 때리는 건 고2 때까지야. 그러면 니네는 어떤 가정을 때려야 되겠니? 여기서 누가 증발을 했을 거야, 당연히. 여기 물이 있잖아, 그치? 물이 증발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치? 그럼 이 안에는 수소에다가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증기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물이 증발했을 거니까? 미친 카메라. 한 대 맞으려고. 막 자꾸 딴짓 비추고 막 혼자 막 미쳐가지고. 왜 그러지? 안녕. 이제 미치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수증기가 차지하는 압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중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중기압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의 부분 압력인 거야. 대략 이해하시겠죠? 수중기압이라는 건 뭐의 부분 압력이라고요?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부 압력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760인데 수증기의 부분 압력이 얼마란 얘기야? 27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수증기하고 얘밖에 없는 거잖아. 수소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의 부분 압력은 당연히 전체 압력에서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뺀 733이 누구의 부분 압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수소의 부분 압력이라는 얘기고 답은 그래서 733인데 문제는 조건을 조금 더 준다면 뭐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몰 분율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몰수와 이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몰수? 수소의 몰수의 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왜? 부분 압력의 비는 뭐의 비랑 같으니까? 몰 분율의 비랑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굳이 계산하진 않을게요. 왜? 숫자가 이쁘니까. 굳이 계산하진 않을 텐데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다 했고요. 17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내 프린트의 17페이지. 내가 아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니?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이건 또 다른 실험입니다. 자, 무슨 짓을 한 거냐면요. 사염화탄소가 액체예요. 사염화탄소라는 아이를 갖다가 놓고 가열을 한 거야. 그럼 사염화탄소가 뭐가 되겠니? 기체로 변하겠지, 그치? 그러면 사염화탄소의 질량을 알고 사염화탄소가 차지하는 부피를 알면 사염화탄소의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의 18페이지, 19페이지는 우리 오늘까지 배웠던 기체 단원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체 단원에 대한 총정리가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개소리구나 혹은 옳은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요 진도 내용은 다 끝난 거야. 기체라는 단원의 진도 내용은 다 끝난 건데 내가 프린트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조용히 해. 여기 내일 열어요? 우리 내일? 네. 열지. 야, 애들이 불쌍하냐? 내가 불쌍하냐? 어? 1월에 크리스마스 때는 1월 1일에 항상 화요일하고 일요일, 1월 1일은 요일이 같아. 딱 7일 차이거든. 우연의 일치로 같은 요일이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은 같아. 매년 크리스마스 때 왔던 새끼들이 우린 왜 두 번 쉬냐고 날짜가 족같다고 뭐라고 하는데 매년 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은 같은 요일이야. 그럼 둘 다 쉬면 좋을까? 기쁠까? 슬플까? 나쁠까? 안 좋겠지, 그치? 복사 2개만 하고 올게요. 나 어제 다 뽑는다고 뽑았는데 왜 부족하지? 잠깐만 있어. 저 전화 온 건 없었죠? 있었네.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지?